근데 오늘의 정말 꿀팁이 하나 있어요. 물론 네이버에서 뭔가 협찬이나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열고닫기 재택구망의 꾸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00만원으로 1억원 만들기에 대한 꿀팁을 얻으셨나요? 네, 그리고 가계부를 직접 다운받으셔서 또 한번 실행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다운받으셔서 수입 그리고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 합했을 때 이제 0이 되는지 해서 오늘 영상을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놀고 있는 돈은 없는지, 얼마만큼 또 현명하게 또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행마다 이제 각 앱이 있는데 모든 은행을 또 연동시켜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어요. 은행 외에도 뱅크샐러드, 그리고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여러 군데도 있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뭔가 협찬이나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바일로 사용할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로그인하고 네이버 페이 홈에 들어가면은 내 지갑에서 나의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들어간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은행, 증권, 카드사와 이제 연동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나의 은행에 있는 자산, 증권, 그리고 카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 모든 자산을 합한 나의 총 자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벌써 끝났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100%까지 연동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총 자산을 한 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드의 결정 예정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이 아직 부족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나와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자산관리 앱을 다운받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네이버 자체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자산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게 현명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부분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9의 투자 비율이라는 첫 번째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3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7:3은 7을 조금 더 위험한 거, 그 다음에 3은 안전한 거로 해서 두 번째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1000만 원이라고 일단은 가정해 볼게요. 아무래도 숫자 비율을 따지니까 좀 더 계산하기 쉽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월급의 2~3배는 비상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상금은 뺀 1000만 원으로 두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에 따라서 70%는 위험 자산, 그리고 30%는 안전 자산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위험 펀드, 정크 펀드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주식이 될 수 있고,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국채, 미국 달러, 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원금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좀 안전하다는 자산을 뜻합니다. 일단 아까 70%, 그래서 700만 원을 이제 위험 자산으로 해서 본격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저는 제리니, 주린이라고 해서 주식, 펀드, ETF로 구성을 할 것 같고, 위험 자산으로는 미국 달러를 해서 외화를 사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 적금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 펀드, ETF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예 선물 옵션이나 ETN, 그 다음에 ELW, DLS 등은 정말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점. 적금을 조금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거는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향후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그 은행과 거래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예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남기기 위해서도 정기적금을 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소량이지만 재테크망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할 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좀 어느 비율로 하고, 그 다음에 ETF를 하고 있습니다. 또 ETF도 국내랑 국외랑 좀 나눠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또 펀드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4달러씩 구입하는 또 일외화 적금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MA랑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P2P라고 해서 광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데 굉장히 수익이 높죠. 뭐 10%에서 아니면 뭐 13%까지 가는 걸 봤는데 저도 뭐 작년에는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알려졌던 수익률만큼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어가다 보니까 체감상 받았던 수익은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P2P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정말 꿀팁이 하나 있어요. 여유자금인데 조금 돈을 갖고 있는데 묶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좀 이율이 낮은 예금에 들기는 아깝다 하면은 꼭 CMA 통장에다가 넣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네이버 통장에 3%,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에 5%, 하나금융의 투자에 5%, 100만 원 한도라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300원씩 이익이 나오는 그런 CMA에 가입을 해서 돈을 일단은 넣어놓고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매일 한 100원씩 생겨가지고 한 300원 이상씩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에 또 한꺼번에 인출을 해서 미니스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외 주식을 이자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300원이라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2,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주 2,000원씩 해외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하실 때 뉴스 그리고 최신 순으로 좀 이렇게 정렬을 해서 CMA 특판 그리고 RP 특판이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 이벤트 프로모션처럼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든 상품이 있어요. 그걸 가입하시면 고금리로 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런 상품이 있을 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거는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본인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자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한번 구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테크에도 꼭 답이 없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상용에 따라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자산을 확인하는 법, 나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법을 한번 봤다 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월급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고닫기 재테크망의 꾸망이었습니다. 안녕.